1위는 성리였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1위였습니다. 2026년 5월 13일 MBN 무명전설 마지막 무대가 끝난 뒤 공개된 최종 순위에서 성리는 4,784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하루에 3,542.3.3위, 장한별의 3,513.82점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더 뜨거웠습니다. 얼굴만 본 순위라면 논쟁이 끝나지 않았겠지만 무대와 사연과 눈빛까지 합친 순간 성리라는 이름은 갑자기 다른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 타임지 선정이라는 강렬한 문구가 붙자 사람들은 먼저 의심했습니다. 정말 공식 발표가 있었느냐, 누가 뽑았느냐, 왜 한국 트로트 경연의 무명 가수들이 해외 제목으로까지 소비되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명전설 탑7은 실제로 2026년 봄 한국 예능판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트로트 얼굴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리는 우승자라는 공식 결과까지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많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무대 위에서 증명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무명에서 전설이 되려는 남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MBN이 내세운 부제는 트롯 사내들의 서열 전쟁이었습니다. 참가자는 99명이었습니다. 이미 가수로 활동했지만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못한 사람 한때 이름이 있었지만 결정적 전성기를 놓친 사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경연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하나, 표정 하나, 지난 세월 하나가 전부 심사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에서는 무명전설 탑7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가 함께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마지막 생존자였고 그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팀처럼 움직이는 탑7이 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경연은 끝났지만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7위는 이룬혜였습니다. 최종 점수는 2,908.57점이었습니다. 이룬혜의 매력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얼굴이 아니라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눈빛이 달라지는 타입이었습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이런 인물은 의외로 오래 기억됩니다. 너무 화려한 사람은 한 번의 시선을 빼앗지만 이룬혜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팬층이 단단해집니다. 이룬혜가 7위에 머물렀다는 사실만 보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명 중 7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극적인 결과입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의 잔인함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7위도 정상에 가까운 자리지만 대중은 늘 1위만 기억하려 합니다. 이룬혜는 바로 그 틈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용한 얼굴,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쉽게 과장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그가 탑7에 남은 이유였습니다. 6위는 이창민이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2,963.56점이었습니다. 이창민은 이름이 주는 무게부터 달랐습니다. 이미 음악을 해온 시간이 있었고 무대 경험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생김은 어린 이미지보다 성숙한 남자의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얼굴선이 반듯하다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표정이 강점이었습니다. 이창민의 순위가 6위였다는 점은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는 신인처럼 떨리는 얼굴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무대를 지나온 사람처럼 자신의 호흡을 알고 있었습니다. 99명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래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비출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관객이 숨을 죽이는 순간 어디서 힘을 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창민은 그 부분에서 확실한 경험자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5위는 정연호였습니다. 최종 점수는 3,097.80점이었습니다. 정연호의 장점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화면이 정돈되어 보이는 인상 노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 그리고 감정선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절제. 이런 매력은 트로트 무대에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트로트는 감정을 크게 터트리는 장르지만 모든 무대가 폭발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정연호가 5 위에 오른 것은 바로 그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한다기보다 관객을 자신의 쪽으로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가수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오늘 잘하는 사람보다 내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번의 화제성보다 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이미지는 단기간 경연보다 이후 활동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4위는 황윤성이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3278.07점이었습니다. 황윤성은 이 순위에서 가장 아이돌적인 기운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고 화면에 잡혔을 때 첫인상이 강하며 무대에서 움직임이 살아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반드시 중후한 분위기만 필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트로트는 방송 화면은 짧은 영상, 팬덤 문화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황윤성은 그 변화에 잘 맞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4위라는 위치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9명 사이에서 시청자에게 기억되려면 이름보다 이미지가 먼저 남아야 합니다. 황윤성은 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빠르고 표정 전환이 자연스럽고 노래할 때는 부드럽지만 경쟁이 걸린 순간에는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생김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무대 전체에서 살아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3위는 장한별이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3513.82점이었습니다. 장한별은 탑7 안에서도 다른 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오는 세련된 이미지 무대에서 풍기는 국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보컬의 색깔까지 합쳐지며 한눈에 구분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미남 순위에서 장한별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얼굴만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내 트로트 무대에만 머무는 인상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장한별의 3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위 하루와의 차이는 28.48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가 3542.3점, 장한별이 3513.82점이었습니다. 99명 중 최종 3위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이 위와 거의 붙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쟁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투표 흐름만 달랐어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 위는 하루였습니다. 최종 점수는 3542.3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름처럼 짧고 선명하게 기억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젊은 에너지와 부드러운 인상이 동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않지만 카메라가 잡는 순간 시선이 머뭅니다. 그래서 하루는 팬덤형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트로트의 감성과 젊은 비주얼에 접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이 위에 오른 것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99명 중 두 번째라는 숫자는 이미 대중의 선택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무명전설처럼 시청자 투표가 합산된 경연에서 이 위는 단순한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 속 투표, 누군가의 가족 대화, 누군가의 다시 보기 클릭이 쌓여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하루의 얼굴이 빛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을 넘어 응원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다시 성리입니다. 최종 점수는 4784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이 위 하루보다 1241.7점 높았습니다. 3위 장한별보다 1270.18점 높았습니다. 미남이라는 말은 되게 가볍게 소비되지만 성리에게 이 단어가 붙는 순간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무명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이 오히려 표정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반듯한 외모보다 더 강한 것은 버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성리는 우승 소감에서 자신도 처음부터 1위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할 때만 해도 결승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강하게 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은 완성된 스타보다 올라오는 사람에게 더 크게 반응합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빛난 사람보다 오래 어둠 속에 있다가 마침내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 더 깊게 흔들림이 립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 제목과 가장 잘 맞았습니다. 무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대에 서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는 시간 노래를 불러도 다음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시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며 버텨야 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성리는 그 시간을 지나왔고 결국 2026년 5월 13일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1위는 얼굴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기자간담회 현장에선 탑7은 더 이상 경쟁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는 앞으로 2년간 함께 활동에 나설 팀으로 언급됐습니다. 오디션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경연 동안은 서로를 넘어야 했지만 경연이 끝난 뒤에는 함께 무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전환이 탑7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40분에는 MBN 무명전설 디너쇼 특집도 예고됐습니다. 우승자 성리를 비롯해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그리고 박민수, 이대환, 김태훈까지 탑10이 다시 모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작진이 단순히 경연 결과만 보여주고 끝내려 한 것이 아니라 이후 팬덤과 무대 확장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탑7의 얼굴이 화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끝난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순위를 최고 미남 가수 탑7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째, 외모가 화면에서 작동했습니다. 방송 경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얼굴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어떻게 잡아내느냐입니다. 성리의 깊은 눈빛, 하루의 부드러운 분위기, 장한별의 세련된 이미지, 황윤성의 밝은 화면, 장악력, 정연호의 단정함, 이창민의 성숙함, 이룬혜의 조용한 매력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시청자를 붙잡았습니다. 둘째 순위가 실제 경연 결과와 맞물렸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만든 외모 순위라면은 설득력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탑7은 실제 무명전설 최종 순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위 성리 4,784점, 2위 하루 3,542.3.3, 위 장한별 3,513.8, 2.4위 황윤성 3,278.07점, 5위 정연호 3,097.80, 점 6위 이창민 2,963점, 56.7위 이룬혜 2,908.57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단단해집니다. 팬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함께 있습니다. 셋째, 각자의 무명 서사가 다릅니다. 같은 잘생김이라도 사연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청자는 얼굴을 보고 멈추지만 이야기를 듣고 남습니다. 무명전설이 성공한 이유는 이 점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99명의 남자들이 단지 노래를 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월을 다시 평가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얼굴은 입구였고 노래는 증거였고 사연은 마음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성리의 1위가 강한 이유는 경쟁의 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99명 중 1위입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최종 점수에서 이 위와 1200점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대 실력, 시청자 투표, 캐릭터 방송, 서사 팬들의 결집이 동시에 맞물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리는 미남 순위에서도 단순한 얼굴 담당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하루는 앞으로 가장 빠르게 팬덤이 커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위라는 숫자는 아쉽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위에게는 왕관의 부담이 있고 2위에게는 추격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장한별은 해외 감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윤성은 영상시대에 강합니다. 정연호는 장기 활동에 유리한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민은 경험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룬혜는 조용하지만 독자적인 팬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미남이라는 기준이 세대마다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반듯한 이목구비와 깔끔한 정장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시청자는 다르게 봅니다. 무대 전에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른 참가자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눈빛을 보이는지, 위기 순간에 흔들리는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진심이 느껴지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명전설의 미남은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몇 회에 걸쳐 쌓인 태도와 선택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점에서 탑세븐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룬에는 늦게 기억되는 얼굴이었고, 이창민은 익숙하지만 묵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연호는 신뢰를 주는 얼굴이었고, 황윤성은 화면을 밝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장한별은 무대를 넓혀 보이게 하는 얼굴이었고, 하루는 팬들이 손을 뻗고 싶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리는 마지막에 모든 이야기를 가져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위는 숫자로 정해졌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이 탑세븐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5월 13일에는 순위가 정해졌고 5월 20일에는 기자간담회가 열렸고 같은 날 밤에는 디너쇼 특집으로 다시 시청자를 만났습니다. 단 일주일 사이에 이들은 참가자에서 스타 후보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일지 몰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성리가 1위인 이유는 잘생겨서만이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 위에 15년 가까운 무명의 시간, 99명과 결혼 경연의 긴장, 4,784점이라는 압도적 결과, 그리고 초대 무명전설이라는 타이틀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리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우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무명전설 최고 미남 가수 탑7에서 가장 강렬한 이름은 성리입니다. 하루와 장한별이 바짝 뒤쫓았고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애가 각자의 색깔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하나였습니다. 2026년 5월 13일 99명 사이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린 성리. 그 순간 무명은 끝났고 전설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